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주식을 하는 두 가지 관점, 주식 투자자, 주식 트레이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것과 트레이딩을 하는 것, 뭐 이런 행동이 구분이 되는가, 구분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을 목표로 주식을 해야 되는가, 네, 이런 주제죠. 이런 주제로 저희가 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번 시간에 저희가 한번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언니님은 뭐 트레이더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했었고, 언니님이 네. 투자자와 트레이더의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 덧붙이신 게, 투자자라는 개념이 트레이더 위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고, 이거 관련된 건 자세히 나중에 얘기하시죠,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여기 영상 위에다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예전 영상도 한번 보시고요. 언니님이 이거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찍는 겁니다. 어떤 얘기가 하고 싶은지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조금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봤으면 하는 관점인데요. 바로 들어가죠. 버디님이 들으시면서 좀 많이 도와주세요. 뭐 도와줄 수도 있고 공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네. 저는 투자자는 바이어입니다. 관점이요. 트레이더는 셀러예요. 이 관점이 이미 여기서 예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관점 차이가 포지션적으로 실제로 현실적으로 매매로 들어가게 되면은 되게 많은 차이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투자자는 잘 사는 게 당연히 목표인 거고, 트레이더는 잘 팔 게 목표가 돼요. 목표점이 제일 목표가 다르다는 거는 전략을 짜는 것 자체가 상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중간 지역이 잘 사면서 잘 팔고 싶은 단계가 이 중간에 진짜 프로의 어느 영역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다르게 말하면요, 초보의 영역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조금 심한 말로 무지의 영역도 여기랑 이어집니다. 그렇게 돼서 이 사람들에게, 초보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제가 그냥 추상적으로 스타일을 찾아야 된다, 성향을 찾아야 된다, 자기 핏을 어떤 게 편한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좀 구체화하게 되면은, 내가 일로 갈 것이냐, 일로 갈 것이냐, 일단은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해도 일로 잠깐 들렸다가 결국에는 이쪽에서 모일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선택을 한다는 거는 실제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되게 많은 차이점을 만들어 줍니다. 자, 잠깐만요. 네. 투자자는 잘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고, 트레이더는 잘 팔려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는데, 네. 결국에는 어디로 가든 간에 프로의 영역으로 오면은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만난다라는 건가요? 네, 그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쪽 영역 것도 조금씩 다루게 될 거고, 이 사람들도 더 잘하려고 하게 되면 이쪽 영역 것들을 조금씩 다루다 보면은 이 중간쯤에서 만날 수 있다. 아니면은 이쪽으로 그대로 쭉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는, 저는 트레이더로 시작해서 이쪽에 대한 매력적인 포인트도 느끼기 때문에 조금 이것도 같이 더해 가면서 여기 어딘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이제 프로라고 하셨는데 꼭 진짜로 막 전업, 막 이런 프로 트레이더, 프로 투자자 이런 게 아니더라도, 네. 이게 전문적인 영역, 그러니까 실제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으로 네, 가면, 꾸준히 네네. 자기의 실력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으로 가려면 어쨌든 만난다, 이거겠죠? 네네. 근데 맞아요. 여기로만 가서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여기로만 가서? 네. 맞아요. 그럼 여기서 만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꼭 만나진 않아도 돼요. 제가 여기다 네. 프로라고 쓴 거는, 프로들은 결국에는 둘 다 다룰 줄 아는 프로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쓴 거고요. 네네. 수익을 내에 있어서는 셀러 쪽으로만 쭉 가셔도 되고, 바이어 쪽으로만 쭉 가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요렇게만 들으면 이게 뭐 바이어랑 셀러랑 투자자, 트레이더 이걸 나누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요거를 구분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고 뭐 네. 궁금하실 테니까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네. 네. 이거 그냥 일상적인 예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트레이더를 뭐라고 해볼까요? 그냥 통상적으로 트레이더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개념이 다른 건가 똑같은 건가 이제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되게 자주 사고 파는 사람, 주식을 되게 사고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사람을 트레이더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투자자 이러면은 가치 투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좋은 가격에 잘 사서
뭐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제 가치에 맞춰서 팔아가지고 좀 되도록 큰 차익을 남기는 사람, 요렇게 좀 구분을 지었는데 저는 네. 그거랑도 좀 맞는 얘기인가요 이게? 비슷한 개념일 것 같아요. 네네. 자, 투자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예요. G드래곤이 리미티드 운동화가 나왔죠? 나왔나요? 네. 아시나요? 있어요. 네,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저 관심은 없는데 뉴스에서 나와가지고. 네네. 근데 그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예예요. 예를 들면 30만 원짜리 운동화인데 한정판이에요. 리미티드. 이걸 산 사람이 이게 중고로 그런 사이트 같은 데서 팔게 되면 이게 뭐 300만 원에 거래가 된대요. 그리고 이거를 한 단계 더 가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피규어 매니아. 자, 피규어 같은 경우에도 한정판으로 잘 사놓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서 그 가치가 올라서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려요. 이런 느낌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더 투자자스럽고 바이어. 그리고 투자자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도 또 부동산도 될 수 있겠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레이더는 편집샵 사장님이라고 그냥 추상적인 단어를 썼는데 핫한 것들을 빠르게 잘 들이고서 그거를 빠르게 판매를 잘 해줘야 되는 거고, 추가로 이 사람이 핫한 거를 잘 들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재고 관리, 이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정도 설명하면은 되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뭔데 라고 하게 되면 이건 아이템이죠. 즉 이거를 주식으로 대입하게 되면 종목, 이 말은 성장 가능 종목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뭔데 라고 하게 되면은 거래 회전, 그리고 재고 관리라고 했으니까 이 재고 관리란 말은 실패 종목 관리,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이 얘기만 들었을 때도 네. 편집샵 사장님도 진짜 대박날 아이템 종목을 잘 고르면 대박 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하나 대박 이거 아니더라도 편집샵이라는 거 자체가 잘 가져오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거를. 네. 네네. 그럼 잘 팔릴 만한 거를 잘 가져오는 게 더 본질적인 얘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맞는 거죠. 네. 그 생각을 할 것 같죠가 아니라 그 생각이 맞는데 그 생각을 한번 조금 더 뜯어보자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은 뜯어보게 되면은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게 잘 팔릴 만한 종목 파는 거, 즉 매도가 초점이고요. 이거는 주식으로 말하게 되면 매도에 초점을 맞춘 거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잘 팔릴 만한 거를 애시당초 사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많이 올라서 비싸게 팔릴 만한 거를 사는 거잖아요. 아니요, 많이 오를 만한 걸 사는 거죠.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를 만한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잘 팔 수 있는 거, 안 올라도 된다. 나는 제 가격에 사와서 마진 그냥 조금만이라도 남겨서 많이 팔면 되니까. 네, 당연히 50% 마진 나오면 좋겠지만 50% 마진이 아니라 1%, 2% 마진이라도 손해만 안 보면 괜찮아의 초점이고, 이거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1%, 2% 마진 남기려고 이거 안 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그렇게 잘 팔릴 만한 걸 가져왔는데 아이템 선정을 잘못해서 안 팔리면은 안 되는 거니까 결국엔 아이템이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둘 다 아이템이 중요하죠. 그럼 여기도 아이템이라고 쓸게요. 근데 아이템의 성질 조금 더, 아이템의 어떤 면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 이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 회전이 잘 될 거, 쌓이지 않을 거, 조금이라도 나한테 내가 남겨서 팔면 되고, 하다못해 그냥 본전이라도 팔아 넘길 수 있는 거. 근데 저쪽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 거 사서 나중에 큰 값에 팔 수 있는 거. 맞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투자자와 트레이더라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많이 오르면서 회전도 빨리 되고 이 중간 어디쯤 거를 매우 원합니다. 당연히 둘 다 원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메인 목적에 충실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운 좋게 만날 수는 있겠지만 그걸 항상 원하시게 되면 투자가 오히려 잘 되는 게 아니라 점점 꼬인다. 그래서 보통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고, 진짜로 제대로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이거대로 목적에 충실하게 좀 구분해서 다루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 들었을 때 투자자가 좋냐 트레이더가 좋냐 뭐가 더 잘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나요? 그런 걸로 많이 싸우잖아요. 이게 인터넷에 보면은 네. 아유 저런 트레이더들 뭐 매일매일 저렇게 일일비 하면서 뭐 저게 뭔 짓거리여 내가 하는 네. 것처럼 이렇게 가치를 보고서 네. 기다릴 수도 있어야지 그런 얘기 하기도 하고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저 알지도 못하는 놈들 저거 뭐 매매도 모르는 놈들이 저거 왜 뭐냐 네. 요렇게 이제 서로 이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그거는 멀리 가지 않아도 그냥 다시 한번 축구로 메날두 이야기랑 똑같죠. 메시가 낫냐 호날두가 낫냐. 결국에는 저는 둘 다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이 둘 중에 뭐가 낫냐가 아니라 그 영역에서 근데 메시가 낫죠. 비유가 잘못됐죠. 그렇죠. 네. 저도 그 부분에선 동의를 하는데 네네네. 어찌됐든 각자 성향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 안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잘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수익을 내고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길은 둘 다 열려 있다. 근데 본인이 어느 쪽으로 정확하게 가려고 하는지는 알아뒀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대의 끌림에서 조금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이쪽 것도 매력적으로 느끼겠지만 이쪽 거를 일부 배제한 상태에서 트레이더의 길을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트레이딩에 조금은 더 집중해서 이걸 하면서 여기에 장점까지 이렇게 끄집어 오게 되면은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져요. 그렇게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에 돈이 1억이 있으면 5천만 원으로는 투자자 여기 있죠. 네. 5천만 원으로는 트레이딩. 네. 이런 거는요? 그게 보통 프로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구분해서 저쪽은 정말 투자의 영역으로 하고 네. 여기는 그건 저는 프로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데. 네. 네. 그렇게 그 구분을 지은 사람은 버디님은 내공이 좀 있으시니까 네. 그게 자연스럽게 경험이 쌓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보의 영역에 가면요. 네. 돈으로 여기 5천, 여기 5천 이렇게 정확한 입구를 구분해 놓는 게 아니라 종목 자체를 중간 지점으로 가요. 트레이딩도 노리면서 투자도 노리는 선정 자체가 이래요.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도 저도 아니거든요.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즉 아이템 자체를 되게 애매하게 그렇게 해요.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얘기 끝났나요? 이렇게 쉽게 끝나나요? 네. 아 오늘 좀 약간 첨예하게 논쟁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쉽게 결론을 내시는데 이렇게 되면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 보면서 그 안에서 들어가는 생각이 투자자의 생각인가 트레이더의 생각인가까지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요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솔직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30몇 개의 영상을 올리면서 뭐 40개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영상의 대부분의 얘기는 사실 좀 요쪽에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잘 사서 300, 뭐 10배 가고 100배 가고 이런 건 아예 얘기도 한 적이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는 다 이쪽의 얘기 같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나는 아유 저런 트레이더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투자자가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 영상 안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왜 봐야 될까요? 네. 투자자가 되기 위해선 트레이더가 되고 난 이후에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얘기인데 그건 저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하셨던 건데 네. 왜 그럴까요? 이거가 좀 납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은 얘기로는 납득이 잘 되진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기술적 분석을 할 줄 모를까요? 아니면 할 줄 아는데 진짜 완전 투자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 기술적 분석을 이제 배제하기 시작한 걸까요? 정말 잘하고 마스터 단계에 와서 배제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모르고 간 걸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워렌 버핏은 마스터 단계를 이미 뛰어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은 너무나 이제 좀 너무 동떨어진 얘기고 논쟁이 이어지기가 어려운 게 워렌 버핏이 어떤지 제대로 모르잖아요, 다들. 네. 그러니까 물론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옆에 뭐 네. 옆집 형처럼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얘기로 잠깐 들어오면 네. GD의 리미티드 운동화를 수집하는 사람이 매집가가 아니라 수집가죠. 이 수집하는 사람이 꼭 네. 편집샵 사장을 해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다른 영역이잖아요, 이거는.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 그냥 수집이라고 바꾸고 네. 피규어든 뭐든 간에
아까 전에 이거는 버디님 말에서도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 취미 수집 피규어도 취미로 모았는데 운 좋게 올랐어. 부동산도 살려고 했는데 운 좋게 올랐어. 이런 사람들은 해당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을 취미로 모아간다. 저축. 그냥 그렇게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투자자, 전문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문 투자까지 갈 것도 없고 네가 투자를 해서 제대로 돈을 벌려면 네. 예, 진짜로 정말 너의 타이틀을 투자자라고 할 만큼 수익을 내고 싶다면 이게 이제 전제죠. 그쵸.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치나 가격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 영역은 결국엔 트레이더의 영역.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장을 할 건 아니지만 이 운동화의 가격 유통 구조와 뭐 이런 가격 생리와 이런 것들을 사장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은 있어야지 당연히. 네. 백그라운드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어야 네.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뭐 박물관을 차리든 뭘 하든 그렇게 다른 영역으로 길을 내서 전문성을 길러서 표현해낼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야 오를 만한 것들을 이거는 정확하게 오른다 그런 것까지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본질은 결국에는 이 운동화의 유통과 만들어지는 것과 판매되는 것에 대한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통찰력으로 누군가는 이걸 하는 거고 누군가는 이걸 하는 거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이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첨예한 대립이 안 되네요. 또 이렇게 정리가 쉽게 되니. 네. 네. 근데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거는 그냥 제가 요번에는 항상 질문을 받다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근데 제가 만난 초보자분들 아니면 제 주변에도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대다수의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버디님 같은 경우는 이 개념이 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는 이유는 경험을 통해서 넘어짐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미 자연스럽게 잡힌 거죠. 그러면은 간단하죠. 남들 넘어지면서 잡힌 거 넘어지기 전에 한번 생각하고 가봐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되게 뭐 솔직히 투자로 되게 대성한 사람이 아니지만 아직은 근데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저는 처음에 이제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했어요. 이런 영역은 그냥 요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럴 것 같아요. 투자라고 한다면 이쪽에 이제 왜냐면 취미로 가는 건 갈 수 있는 영역이니까 여기는 취미처럼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저도 이쪽으로 갔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심취해서 잘 됐을 수도 있겠지만 10년 넘게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쪽 영역으로만 해서 10년 넘게 왔는데 잘 안 됐으면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시간만 그냥 완전히 허송세월만.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되든 안 되든 남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 사장이라는 것을 해보면서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보니까 그런 눈으로 보게 되니까 네. 네, 그런 의미에서 해볼 만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네. 제 관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네. 그리고 주식이니까 저희는 주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급등주 투자지. 이거는 과연 급등주 트레이딩일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말하는 거는 단타 스캘핑은 트레이딩의 영역이 맞습니다. 근데 급등주라는 거는 트레이딩의 영역하고는 조금 별개예요. 단타 스캘핑을 하다가 급등하는 종목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급등주를 찾아서 트레이딩을 한다? 꾸준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급등주라는 거의 의미는 트레이더의 의미일까요? 투자자의 의미일까요? 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제일 목적하고 되게 일치하는 단어 아닌가요? 그건 또 그러네요. 네. 그쵸. 가장 일반적으로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아니면은 쉽사리 접하면서 그걸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데 급등을 원해.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모순점이 있다라는 얘기. 하다 보면 급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지만 트레이더들은 그걸 절대적으로 노리고 있진 않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렇게는 생각하죠. 대박주는 찾겠어. 이 영역에서 이제 생각하는 분들은 대박주에 대한 관심은 많죠. 네. 근데 그 대박이 늦게 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을 거예요. 빨리 오는 게 좋겠죠. 그 대박이 최대한. 물론 이제 기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지만 요즘에는
근데 이제 그걸 못 기다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주라는 이제 다른 용어로 그 영역에 이제 심취해 있을 텐데 네. 그런 사람을 가지고 넌 트레이더야 그러기도 어렵다는 얘기네요. 이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생각인 거네. 급과 등이 약간 모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급은 트레이더의 영역인데 등은 투자자의 영역 같지 않나요? 빠르게. 그렇죠. 근데 많이. 네. 이 두 개가 공존하는 걸로 꾸준하게 투자한다. 아니 이런 거 진짜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난다는 게 아니라 투자하다 보면은 꾸준하게 오래 하다 보면은 운이 좋거나 실력으로 급등 얼마든지 만납니다. 근데 그게 꾸준하게 한결같이 매일 가능하냐라고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짜증나게 파고들게 되면 둘 중에 어쩔 수 없어. 얘는 언니고 얘는 동생이야. 언니와 동생 같이 만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만 만나야 돼. 누구 선택할래? 이 문제예요. 네가 등주를 할 거냐 급주를 할 거냐 골라 이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조금 본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한 번에 양다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쩌다 등주를 하다 보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급주를 하다 보면은 급등주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만나다가 요령껏 한두 번 이렇게 잠깐 뭐 양다리 갔다 뭐 이런 거를 제가 거기까지는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 계속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경험상 되게 공감이 가는 게 네. 저는 이제 요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네. 처음에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간 거예요. 여기에 네.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진 거예요. 그때 여기에 관심이 당연히 갔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많이 공략을 했거든요. 솔직히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 결과가.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지금은 이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네. 효율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착각이에요. 결국에는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늪으로 빠져 있고 여기서 더 문제는 자기가 늪으로 빠졌다는 것조차 몰라요. 대다수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야기. 네. 늪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네. 모순점들이 있어요. 네. 분명히. 네. 그러니까는 네. 차라리 진짜 말 그대로 등주를 하면은 이게 회전이 잘 되면서 더 좋은 거지. 이거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근데 계속 편집샵을 내가 하는데 계속 대박 날 것만 가져오니까 가져올 게 없어지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무리해서 이상한 거 가져왔는데 그거는 이제 물려버리게 되고. 네. 재고 관리에 실패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을 이제 몸소 겪다 보니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는데 자연스럽게 잘 안 하게 되는 거네요. 네. 갑자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GD 운동화가 이렇게 해서 대박 종목이라서 편집 사장님은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필 운이 없게도 GD가 이상한 나쁜 이미지의 사건에 연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GD 운동화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과연 그거는 이 트레이더 입장에선 그거는 그냥 재고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제거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야, 지금은 이렇지만 GD는 GD야. 언젠가는 다시 복귀할 거야. 이 느낌에서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나요?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얘기네요. 관점에 따라. 네, 근데 거기서 자신이 어떤 걸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트레이더는 합리적으로 재고 관리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투자자에서 그랬었을 때 이거를 계속 갖고 가는 건지, 여기서도 트레이더와 같은 결정을 하면서 새롭게 찾아가는 게 더 세련된 건지, 저도 이쪽은 많이 공부하고 고민하는 단계라서 제가 감히 말은 못할 것 같은데, 10년 뒤에 이게 300이 될까 안 될까 이거를 잘 어렵더라고요. 그 판단이 저는 아직은.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거는 밀어붙여 볼만 해. 이 정도의 통찰력과 판단력, 성견지명이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분의 생각이 가장 확실한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그 정도 성견지명을 갖지는 못한 사람 같아요. 왜냐면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합리적인 생각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10년 뒤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뭐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인정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수집가적인 기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매니아잖아요, 그거는. 근데 네. 대부분이 매니아적 기질은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자기가 이제 뭔가 좀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도 매니아가 되고 싶다라는 건 그건 진짜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이게 이제 단순 비교지만 비유해서 네. 설명한 거지만 주식에서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 투자자가 훨씬 어려운 영역 같지 않나요?
어렵죠. 그러니까 저 투자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로 이제 눈을 돌린 이유는 손에 잡히기 때문에 내가 하기 네. 여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건데, 이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근데 어쨌든 이쪽에 눈을 돌린 건데 네. 여기는 이제 하면 할수록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진짜 도박 같고 네. 어려운 영역 같고 네. 내가 내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되고 네. 이제 어려워요. 근데 저거를 쉽다고 말하는 분은 진짜 그건 좀 모순이 있죠. 네. 여기서 그나마 쉬운 방법을 트레이더 생활을 하면서 제 기준에서 찾은 거는 빌드업 정도예요. 꾸준하게 그냥 산다. 네. 10년까지는 안 보지만 네. 1년, 2년 정도를 꾸준하게 한다. 그 정도는 그리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막 10배, 100배까지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이것 조금 낮추고 합리적인 타협을 해서 이 중간 어딘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자, 그러면은 근데 원희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살면서 뭔가 내가 네. 이제 막 빌드업을 했든 뭘 했든 여기 들고 있는 종목이 이거 10배 갈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베팅해볼까? 이런 생각을 앞으로 한 번도 안 하게 될까요? 제가 실제로 한 4배 네. 정도까지는 만나본 적이 있는데 네. 그걸 만났을 때 저는 여기서 만났어요. 저거 트레이딩을 하다가 타이밍 좋게 그 상황이 연출돼서 그냥 홀딩을 한 거지. 네, 밀고 네. 들어가면서 만난 거지. 네. 그게 처음부터 4배가 갈 거야 라는 생각을 시작 단계부터 1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4배 때 매도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걸 4배 때 네. 매도하셨다는 거는 10배까지는 안 봤다는 얘기 같거든요. 10배가 문제가 아니라 100배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네, 안 봤다가 아니라 그냥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못 봤어요. 거기서부터 판단이 제 판단 로직이나 뭐 판단 시스템이 그냥 오류. 판단이 안 서요. 그 이정의 영역을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대단한 투자자들도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워렌 버핏은 제쳐두고 뭐 피터 린치 같은 그런 분이 쓴 책을 보면 근데 다 네. 그런 분들은 자기만의 확고한 가치관과 투자의 대상과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통찰력과 이런 게.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을 제가 아직 충족을 시키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저는 프로가 맞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도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데 전문 투자자냐라고 하게 되면은 투자자의 길을 항상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익혀가고 있는 단계다. 이쪽에서 제 수준은 겸손함이 아니라 되게 좀 명함 내밀기 힘든 수준인 것 같고요. 이쪽에서는 마스터 근처까지는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은 있고요. 네. 그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저란 사람을 투자자냐라고 했었을 때 아직 부족한 게 되게 많은 것 같다라는 거는 저도 굉장히 명확히 알고 있는 영역이라서. 자, 여기서 약간 좀 이제 딴지 걸 만한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거에서 네. 요쪽에 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예를 들면 피터 린치 같은 사람은 이쪽을 모르지는 않겠지만 여기를 되게 무가치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자신만의 그런 투자 철학도 세워지고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닐까. 애초에 이게 섞이기 힘든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 것 같다는 거죠. 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겠죠. 진짜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네. 맞는 말인데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무시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가봐야지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에 퍼즐 조각이 그 다음 퍼즐 조각이 잘 만들어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숨겨진 퍼즐 조각을 반드시 찾아서 끼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유명한 사람들이 지난 투자를 했었던 걸 보면 아 이때 이랬지.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 와 되게 잘했다. 지나간 걸 보게 되면은 저도 공감하고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이해도 가고 머리로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지금 없는 퍼즐 안에서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할 때 안 보이던데요. 제가 못 보는 걸 수도 있고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더 잘 보이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비교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것도 있고 아마 환경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 생태계 자체가 너무 사이클이 훅훅 바뀌어서 색깔에 따라서 자,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 분야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거 네. 되겠다 싶어서 샀어요. 네. 거기 투자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비트코인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그게 한 10,000배 올랐어요. 네. 그래서 대박이 난 거야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이제 막 수백억대 이제 자산가가 됐어요. 한 10만 원 넣었는데 네. 엄청난 투자자 아닌가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트레이더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판단 불가. 즉 엄청난 투자자 아니면은 엄청 운 좋은 사람. 로또 당첨자 아니면은 진짜 제가 뭔가를 판단하지 못하는 투자자. 그러니까 네. 저보다 위급이니까 제가 감히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든 뭐든 간에 네, 저는 네. 그 생각을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네, 근데 이 정도는 쉽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개 그러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원점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았고요. 그리고 대개 그런 경우에는 정말 훌륭한 투자자, 정말 실력 있는 투자자, 제가 감히 판단 못할 투자자이신 분들보다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 정도는 압니다. 네. 뭐 그래 애초에 그냥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도박을 즐기는 분이라던가. 그러니까 좀 출발선부터가 다른 사람들인 거죠. 생각이나 이제 뭐 그런 모든 면에서 환경이나 우리 같은 이제 범인들은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함부로 저쪽으로 해서 그러다가는 좋은 결과 내기가 어려운 거고 네. 되더라도 이성을 잃게 되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도 높고 이런 얘기하면 너무 그냥 선생님 하는 얘기 같으니까 좀 적당히 해야 되겠지만 네. 보시는 분들이 같이 좀 어느 정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편집샵 사장님이 돼가지고 재고 관리 잘하는 사장님이 되고 핫플레이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아니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좀 약간은 좀 네. 전성을 길러서 운동화 수집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만 그렇죠. 그 정도. 이제 나는 편집샵으로 만족 못해. 나중에 네. 이제 그 리미티드 운동화 수집해서 박물관까지 만들어보고 큰 돈 벌 거야. 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단계별로 갔으면 좋겠다. 요 정도 저는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여기를 스킵할 수는 없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거를 스킵하고서 전문 투자자가 되는 길을 저는 모르니 저는 이제 제일 그런 투자에 관련된 책을 쓴 사람 중에 그래도 좀 저의 마음을 건드렸던 그게 이제 피터 린치예요. 많이 봤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진짜 거의 막 건너뛴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완전 달라요. 그리고 접근 방법도 되게 심플하게 무조건 될 거 산다. 뭐 샌드위치 잘 팔리는 그런 데 산다. 막 그런 느낌. 네. 물론 이제 그렇게 심플하진 않지만 네. 근데 요 영역에서는 좀 약간 상상하기 힘든 그런 쪽으로 아예 되는 걸 보면은 진짜 여기가 네. 좀 그 서로 넘어가기 힘든 그런 벽 같은 게 있긴 있나 막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뭔가 네. 되게 정리하고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러려고 하는 편이지만 네. 때로는 제가 정리한 것,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주를 넘어선 것도 많이 있는 것 같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충분히 어려운 영역이죠. 네. 근데 어쨌든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건 그건 아니다. 근데 그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신 거네요. 급등주. 이게 네. 이제 그런 영역인 경우가 많겠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주식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일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 급등주를 이렇게 까버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급등주 관련된 키워드를 이제 영상에 못 쓰는데 네? 영상에서 급등주 공략 노하우 이런 거 아니죠. 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저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급등주 왜 안 해요? 항상 노리죠. 노리는데 최소한 우리끼리는 알고 있어야죠. 저는 급등주를 노릴 때 급으로 노릴지 등으로 노릴지는 정하고 전략을 세운다. 이 정도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급등주가 아니니까 들어오면 실망을 하겠죠.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네. 이제 싫어요가 박히고 뭐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이제 좀 네. 약간 정상적인 방식으로 사고 방식을 좀 전환시켜 주는 계기가 된다면 급등주를 올바로 해야죠. 그러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영상이 그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네 보는 분들이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보기에 네. 자극적이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참 그렇죠.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 뭐 여기까지 할까요? 더 길어지면 네. 또 사실 할 얘기는 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얘기도 해보죠. 네. 오늘 오랜만에 약간 이런 얘기 했네요. 이렇게 시장 보고 그런 것만 좀 계속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두시고요. 좋아요까지 해주시고 다음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